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뉴스 FM YTN 뉴스 FM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301억, 140억, 131억. 네, 듣기만 해도 억소리 나는 이 금액들. 바로 대기업 등기 임원들의 연봉 액수라고 하지요. 줄줄이 공개된 슈퍼 연봉 공개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위화감만 조성하고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연봉 공개의 취지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기업 등기 임원의 연봉 공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대기업 등기 임원의 연봉 공개 적절한가요? 입니다. 예스나 노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이 오늘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있죠. 네.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또다시 논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손질하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을 했습니다. 언젠가 야당이 된다면 입장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네. 일단은 얼마나 답답했던지 일단 제안을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를 오히려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4개 개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은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 부터 그린 리본을 단 그린라이트법으로 정한 다음에 본회의까지 특급 열차를 태우겠다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해서는요.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그리고 5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원로회의 설치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원로회의. 네.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당의 그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또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로 돌리자는 국회 후진법화 개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법을 고치려고 해도요. 역시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이제 물리적으로 타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천 폐지를 지키지 못하게 돼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천 폐지 시에 선거 혼탁 등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공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기초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힌 건데요. 여론도 여론인데다가 최근에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 대통령과 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도 의식한 일종의 미리 선을 그어버리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새정치연합 측은요. 최 원내대표가 대독 사과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내 그 민주당 출신 일부 의원들이 아주 그냥 강경투쟁으로 나서겠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위한 아예
이 폐지를 위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 안에 혁신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 출신의 20여 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는데요. 혁신 모임은 그동안 기초선거 공천 폐지 입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부터는 아예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연자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제 신경민, 우원식, 양승조 최고위원이요. 서울 광장에서 무기한 연자농성을 시작했는데요. 그랬었죠? 예, 두 번째 나온 단체 행동입니다. 어쨌든 점차 대여 강경 투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인데요. 최성준 후보자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세금 탈루 의혹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성준 후보자는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토지를 임대하고 1년에 1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신고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또 아직 취업하지 않은 딸이 1억 4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증여받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 후보자는요. 지난 한 28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했는데요. 정작 오늘 얘기들의 핵심은 판사 시절 예를 들어 89년에 한겨레 신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그런 과거 판결들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 소식들인데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아주 비난하고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노동신문은요. 박 대통령이 지난주였죠. 당시 드레스덴 선언에서 남북 교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남조선 당국은 각 계층의 남북 민간 교류와 내왕을 사사건건 가로막아 놨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인권 문제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강한 언사로 반발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제안을 통해서 오이사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보다 진전된 제안을 기대했던 북한의 실망감이요. 최근에 보면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잇따른 도발에 이어서 연일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쪽에서도 공식 반응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성명을 냈는데요.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시정 잡배도 입에 담길 꺼려할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그들의 소위 중대 제안이 빈 껍데기는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또 한편에서 따로 만나서 서로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요. 다 무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4월의 시작과 함께 여기저기 봄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답게 도심이나 주요 간선도로 위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남대로 아직은 양방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다만 남산 2호 터널은 강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남산 3호 터널도 지금 터널 나와서 강남 쪽으로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 양방면이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로는 대치 사거리에서 은마 아파트 입구까지는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도 시속 30km 미만의 서행입니다. 압구정로 압구정역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까지도 양방면이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에서 신정교까지 양방면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다시 마포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은 잠실대교부터 영동대교 이후로 한남대교를 지나 난지 나들목까지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책 한 권을 선물했었죠. 그 책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송호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이 송호긴 교수님 원래 사역을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예, 사회학을. 그 사회학이라는 게 뭐 연구하시는 학문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사회 전반의 동향이라고 할까요? 네. 그다음에 사회 발전의 어떤 경로,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의 정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미시적, 거시적으로 다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이죠. 그렇군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얼마 전에 이 책이 아주 화제가 됐어요.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책입니까? 무슨 내용을 쓰셨길래 이렇게? 그게 네. 50대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예. 50대면 이제 인생의 어떤 부분을 이루기도 하고, 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 시점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일종의 그 성취감과 허무함, 네. 이중주인데, 그 이중주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를 제가 질문하고, 네. 거기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인터뷰나 또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퍼올린 형태로 쓴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50대의 정체성에 관해서 연구를 하신 네. 책이시군요. 아주 어려운 책이네요.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까? 쉽게 쓰셨나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썼고요. 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살아온 얘기도 그 속에 상당히 들어있어서 네. 보통 이제 50대들이 서울대 교수가 교수의 생애하고 비춰가면서 읽는 데는 상당히 재미있는 책일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50대라고 하면 이제 역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참 어려운 시대에 참 산업화의 중심에 서서 일 많이 한 세대예요. 그렇죠? 네. 거의 일로 일생을 바친 세대죠. 일 중독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지금 그렇게 그러면 이 나이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행복이 무엇인가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달려왔던 세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선배 세대의 경우에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런데 50대의 경우는 어떤 산업화를 일궈내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세대였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일을 그야말로 청춘을 바쳤는데 실제로 내가 뭘 이뤘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면 네. 자문을 해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네. 좀 허무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학자님들은 이제 그런 거 연구하시는군요. 그런데. 그러기도 하고, 희망도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이 50대 인물들이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는 50대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많이 지지한 것으로 그렇게들 분석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되게 이제 50대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고, 예.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70%에 달했다. 이런 네. 보도들이 나오고 아마 사실일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50대 이르면 사실은 50대들이 그 세대론적으로 보자면 사실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 이신 시대를 통과하면서 거기에 저항했던 분들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순응했던 분들이 섞여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일종의 연령 효과라고 할까 50대가 되고 났더니 그래도 아주 급변하는 변동보다도 오히려 안정을 선택하고자 하는 안정을 원하고자 하는 심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됐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게 네.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노후를 헤쳐나가야 되니까 네. 사회 정의라고 하는 과거의 그 청춘 시절에 생각했던 정의보다는 네. 안정과 지원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50대들이 과거에 젊었을 때는 참 사회 정의를 아주 치열하게 외쳤던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청춘 시절을 돌아보면은 네. 그야말로 이제 데모에 앞장서고 청소년 이렇게 바치고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읽은 게 과연 뭘까?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을까? 이제 이런 후에 또 반성도 상당히 많이 하고 네.
자기 자화상에 대해서 상당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이제 50대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정서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세요? 송 교수님도 마찬가지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불행이거든요. 그게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던 세대거든요. 예. 청춘을 바쳐서, 물론 뭐 자기 이제 그 재산 형성이나 또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해왔지만, 네. 사실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썼던 세대가 전혀 아니고, 그렇죠. 또 뭐 자기 취향이라든가 뭐 자기의 그 어떤 이제 좋아하는 무엇, 위에서 투자해본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가 예.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도 상당히 작고 네. 그다음에 무엇인가 있으면 다 주고자 했던. 그러니까 지금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송옥인 교수님도 자화상이 초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니. 예, 자. 저도 반성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는 또 마음의 행복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딴 것보다도 물질적인 행복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마음의 행복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우리 이 50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음속에 그 허전한 공간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다. 50대들에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그런 게 확인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썼던 이유는 우리가 읽어놓은 게 많다. 네. 이게 나 자신을 버리면서 사회적인 무엇인가를 읽어놨고 네. 물질적인 그 환경도 좋게 해놨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를 여하튼 잘 연결했다. 부드럽게 지금 전환을 했다. 네. 그 시대적인 과제를 우리가 완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게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주어야 될 훈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복지를 위해서건 또는 뭐 다른 공공 자산을 늘리는 데는 매우 인색했던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근처에만 좀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훈장과 동시에 반성도 해야 되는 훈장을 받은과 동시에 반성도 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과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 확인해 보면 네. 50대의 정체성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깨닫는 거하고 네. 내가 무엇을 했을까라고 아무것도 이제 그 잡히지 않은 채로 이 방황의 50대를 넘기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50대가 굳건해야 되는데 50대의 정체성이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뭐 훈장 받을 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사실 네. 알고 보면 네. 자신의 그 노후도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요. 또 부모님 네. 세대 또 그 책임져야 됐었고, 그 샌드위치 세대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가장 책임을 많이 짊어지고 있는 세대가 50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제 40대가 50대가 될 테고 하니까 예. 50대의 짐을 좀 덜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사실 좀 사회적인 분위기를 밝게 하고 희망과 행복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0대도 정말 중요한 정책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네, 그 그렇죠. 당사자들의 마음가짐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스스로 챙겨야 된다. 자기 자화상을 스스로 챙기고 네. 그래도 자부심을 갖는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스스로 책임이죠. 네. 스스로 초라하다기보다는 자존감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 그렇습니다. 많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시끌시끌합니다. 네. 기왕에 그 50대들에 대한 연구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50대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글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아마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아마 그 젊은 시절에 그 정의가 아마 지금 젊은 세대에게 아마 그 줄 것 같고요. 네. 50대는 역시 지금부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자산이 작은데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이 상태를 사회로부터 사회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아마 이런 데 기대를 훨씬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거시 담론보다는 그래도 현실적인 그 지원의 담론을 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후보들이 뭐
아주 뭐라고 할까요? 무상, 무엇, 이런 것들을 가서 제공한다고 해서 거기에 경륜이 있는 분들이 쉽게 아마 유혹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실현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이 소망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정책 공약 같은 건 내놓는 후보들이 좀 유리하겠네요. 50대에게는. 저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네. 이게 이제 젊은 층들의 결핍증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지요. 네.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이 신당 신당 대표에게 그 책을 선물한 것은 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정치란 현실입니다. 네. 현실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시선이야말로 우리가 정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현실감 있는 약속, 공약이 아니고 비어있는 약속이 아니고 현실감 있는 약속, 실행 가능한 약속들을 얼만큼 잘 개발해내는가 이런 점들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50대 표심이 아마 그러한 정책 공약 쪽에 많이 쏠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는 거기에 비해서는 거기에 비해서는 젊은 층들 특히 40대 아직도 정의감에 아주 불타는 30대 40대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큰 도시들이 말이죠.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도시들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이 거시담론에 오히려 훨씬 관심을 쏟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마 후보자들은 이 양자 속에서 어떤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젊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좀 낮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보면 뭐 그런 점이 가끔 느껴지시죠? 실제로 제가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사회과학대학에 제가 몸담고 있는데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야말로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면 그 전선을 다 담당할 그 재원들인데 아무튼 예전에 비하면 놀랍게도 사회 참여의식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기존 세대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저로서는 상당히 괴로운 그런 쟁점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튼 사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 이른바 인게이지먼트라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도 너무나 이 경쟁 구조가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그 압박감을 과 대적하느라고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 네. 이제 한국 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뜻인데 이것은 뭐 어른들의 일반적인 공통 과제, 이제 한국 사회의 공통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50대에 관해서 연구를 하셔서 아주 특별한 책을 내셨는데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요. 봐야 되겠는데요. 자료만 보고 오늘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50대들이 사실은 좀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다른 때보다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또 남북 관계 진행되는 것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0대들에게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실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50대가 되면은 대부분 이제 일에서부터 은퇴하거나 앞으로 은퇴를 놔두고 앞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이제 사적인 공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네. 이 사적인 공간으로 다 매몰되면 사실 사회를 누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소수 집단만 남아서 사회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불균형이 생기니까 사실 50대들이 가능하면 말하자면 현실의 짐을 가능하면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런 수단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50대야말로 이 사회의 주체의식, 그러니까 주된 방향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버리지 않아야 사회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50대 스스로 자각하는 그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네. 자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야 할 세대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송호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예스 오아노 질문은 이것이었죠. 대기업 등기 임원의 연봉 공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입니다. 8287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네요. 임원들의 연봉이 국민들에게 기사로 보도되고 뉴스로 알려져야 각자의 위치에 맞게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9182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괜히 위화감만 조성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기초연금 도입 법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계속된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기초연금 법안 처리가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민생에 중점을 둔 국회의 모습 볼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에 대한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입장입니다. 김현숙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정 합의체가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여야정 협의체, 구인 협의체에 그 모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좀 전에 그 실무협의체, 저는 이제 거기 들어가진 않았는데, 네. 여야 2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5명의 그러니까 실무협의체가 좀 전에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 그 결론에 이르는 그런 시점으로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다만 하나 오늘 좀 그전과는 좀 차별적이었던 것은 예. 민주당이 그 소득과 연계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소득 하위 60%까지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60에서 70%, 10%에 그 해당하는 분들께는 그 15만 원 제시하는 차등 지급안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되는 부분하고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지급이어서 네. 새누리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아니지만 네. 차등 지급에 대해서 항상 일괄 지급 20만 원을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차등지급 연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고 나온 거여서 조금 전향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새누리당은 그렇지만 소득 연계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떤 철학적인 원칙적으로 저희가 국민연금 연계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합의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안은 결국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전면적으로 좀 더 확대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을 가지고 서로 오늘 얘기를 나눴고 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네. 오늘 모임에서는 양쪽에서 네. 각각 진전된 안들을 가지고 나오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예. 듣고 있었는데 네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이 나왔는데 여당 네. 쪽에서 새누리당 쪽에서 제시한 안은 없습니까? 아니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도루누리 사업이라고 얘기되는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 대한 사회보험 예. 부분을 어떻게 더 확대해 줄 것인지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여야정 협의체에도 있었던 얘기지만 70%까지 드리는 거를 75%로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예. 장애인 연금을 좀 그 주는 소득 수준을 굉장히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거를 물가 상승률로 하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A값하고 연동하거나 다양한 그걸 보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3년으로 바꾼 그런 것들을 오늘 갖고 나갔죠. 네. 그런데 합의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합의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의 연계 부분에서 네. 그 민주당이 갖고 온 안이 이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새누리당은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은 다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소득 연계 방식을 갖고 왔으니까 이것이 이제 내용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얘기가 있는 아직 이제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뭐 결정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절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 끝까지 지금까지 주장해 오신 것은 뭐냐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연계하자 이거죠. 네네. 네. 꼭 연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이제 두 개만 국민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님. 첫 번째는 이제 미래 세대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세금 폭탄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저희의 걱정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네. 저출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느는데 이것을 일괄 지급하게 되면은 상당한 이제 예산상의 그 큰 폭의 어떤 증가가 있어서 예를 든다면은 이제 2060년 기준으로 하면 정부 안하고 달리 민주당 안하고 비교해 보면 민주당 안이 한 35조 원 정도 한 해에 더 그 예산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2040년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20대가 이제 2040년이 되면 한 40대 후반 50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 1인당 민주당 안을 하는 경우는 정부안보다 75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돼서 네. 그야말로 고령화 속에서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이러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서스테이너블하냐, 이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재정의 지속 가능성 네.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일괄 지급은 보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더 어려운 어르신들께 도움을 주자. 그래서 실제로 대상자 지금 70% 소득 그 하위 분들의 90%는 20만 원을 받는 거고 네. 나머지 10%만 이제 차등 지급을 받는 건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비정규직이거나 영세 자영업자 같아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아예 못했거나 네. 아니면 가입하셔도 굉장히 가입 기간이 짧아서 노후 대비가 부족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말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20만 원을 드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했냐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네. 10년 미만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한 166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근데 20년 이상 가입자는 313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입 기관이 소득과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대적인 노인 빈곤을 빨리 극복하면서 미래 세대의 세금 폭탄을 방지하자. 그것이 새누리당 안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 국민연금하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네. 국민연금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이제 기초연금이 적어지는
그래서 막 기초연금을 기피하게 돼서 좀 뭐 이상한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히.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 게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이미 가입자들이 많이 탈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올해 그 국민연금공단의 이미 가입자 추세를 보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드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입 기간과 저희가 연결해서 가입 기간이 긴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네. 실제로 가입 기간에 따른 그 국민연금 부분은요 네. 이미 소득 재분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의 소득이 낮아서 조금 국민연금을 내셨던 분들도 더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낸 것만 받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본인이 낸 부분 받는 거는 이제 빚값이라는 다른 부분이고 결국은 현재 그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가 있어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 더 많이 드리는 건데 기초연금은 뭐냐면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네. 가입해서도 굉장히 기간이 짧아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더 두텁게 소득 재분배를 하는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하고 연계하지 않고 네. 이 다른 수령액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연계하자는 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올리지 않았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차등지급. 그거는 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없죠. 일이죠. 왜냐하면 없다. 그거는 자동 안전장치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소득을 봐서 70%까지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건데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아지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액수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가입률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가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이 좀 줄어드니까 기초연금의 어떤 자동 안전장치 같은 것이 생기는 거여서 네.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타협을 또 해보셔야 되겠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야정 협의체 지금 상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이어서 오늘 3시에 다시 여야가 만났습니다만 네. 서로 다른 진전된 안을 가져오기로 했지만 네. 역시 또 정부 여당이 기존 안만 고집했고요. 네. 사실 저희 새정치연합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새로운 안을 꺼내보지조차도 못하고 네. 결렬됐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런데 기왕에 안을 가지고 가셨으면 좀 꺼내 보이시지 안 보이셨습니까? 그건 뭐 이전에 여러 번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고요. 예. 최근에 또 언론을 통해서 또 공개됐고요. 예. 아마 이 얘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분위기가 서로 논의를 진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언제 만나기로 돼 있나요? 내일 다시 만나기로 내일 했습니다. 또 다시 만나고. 뭐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게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안 되면 또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문제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을 연계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새정치연합이 이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하는 이유는 네.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정부가 내민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꼬박꼬박 매달 보험료를 내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연금 가입을 기피하고 네. 노후 보장을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더 보장률이 떨어지는 네. 개인연금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민의 노후 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네. 이유 때문에 네. 다른 건 다 좋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이 손해보는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은 악법 중에 악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안 된다. 네. 대신 네. 국민연금과 연계를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네.
그럼 다른 연계 방안을 내놔라.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사람들에 조금 덜 준다든가 또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덜 준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양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차별화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얼마 동안 오랫동안 가입했느냐는 그 기간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연계까지는 양보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진전된 안까지 준비했습니다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만 정부 여당이 되풀이했기 때문에 아주 답답한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일단 새누리당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것이 가장 자신들의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재정 부담이 가장 줄여주는 안이고 또 뭐 그렇게 표현하진 안 합니다만 비교적 지급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단순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행정 편의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연금을 받아야 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정부의 편의 입장에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반박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최경환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에 떨어질 세금 폭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자리를 좀 들었는데요. 책임 있는 여당 대표가 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감히 세금을 폭탄이라고 여당 대표가 표현한다면 차라리 북한처럼 세금 없는 천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내고 돈 많이 번 기업이 더 내는 것이 정상이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부자일수록 대기업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니까 조세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당이 대표라고 하면 좀 더 조세 정의를 실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 재원을 확보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얘기해야지 미래의 2040년 후에 2040년의 젊은 세대들에게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복지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새누리당 쪽 이야기는 만약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는 정부안보다 총 7.4조 원, 7조 이상이 들고 2040년까지는 무려 143조 원의 세금이 더 든다. 이 돈을 다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죠.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노후나 또는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안 해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에 비하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보다도 연금을 국가가 부담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지금 만약에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다 주더라도 2040년에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액이 GDP의 3.1%입니다.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연금 지출이 9.3%입니다.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정도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세금 폭탄을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의 노후 보장을 알아서 해라.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아들한테 용돈을 받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저축도 할 수 있고 개인연금도 들고 용돈도 드릴 수 없지만 소득이 없어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어려운 계층 같은 거 어떻게 부모님한테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서 자꾸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신다면서요. 여야정 합의체가. 그런데 거기에도 또 새로운 안을 좀 가지고 나가시겠네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저희는 사실은 뭐 수십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가지요? 그렇게 많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저희는 그에 맞춰서 어떤 형태의 대화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수십 가지까지는 아니겠죠, 설마. 아니 실제로 연금제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실제로 검토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급 금액이라든가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등 양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거꾸로 손해를 끼치는 현재 정부의 안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다시 내밀어서는 안 되고요.
새정치연합도 새로운 타협안을 내밀 테니 네. 정부도 기존 안 대신에 네. 새로운 안을 좀 갖고 와라. 네. 이런 게 저희들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예,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찐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